예, 뉴스탑10이 꼽은 2위와 5위인데요. 후폭풍 정말 검찰 내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고검장들, 차기 총장 후보로까지 불리는 이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6명이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1200자 분량의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관련해서 윤 총장의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뭐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무슨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 내부 움직임의 핵심은 바로 고검장들의 성명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고검장이라는 검찰 내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이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면 의미가 간단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검찰 내부에서 그 다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검사장급 보직들을 고검장이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검장 오늘 성명 낸 6분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 그 다음에 검찰국장까지 도합 10명의 지금 고검장급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근데 일선에서 고검장으로 보임이 돼서 일하고 있는 현장의 고검장들은 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가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중대한 침해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던 의원님. 네. 그러니까 추 장관에 대한 직무,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배제한 것도 사상 초유니까 고검장들이 이런 성명을 법무부 장관에 직접 낸 것도 사상 초유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평검사들 위주로 뭐 여러 가지 그 평검사 회의라든지 의견을 냈었는데 고검장들이 특히 그 일선에서 조직을 이끄는 그 고검장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6분은 전부 그 추미애 장관이 와서 임명한 고검장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그 심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대검 연구관들이 성명을 통해서 위법 부당하다고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지금 고검장들의 의견에는 위법 부당이라는 그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가지만 그 말씀드리면은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되며 상당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상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도 횟수는 또 차치하더라도 내용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했고 특히 6개 항목에 대해서도 이게 그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그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특활비 감찰시켰는데 왜 징계 사유에는 특활비가 없고 라임 옵티머스도 감찰시켰는데 왜 라임 옵티머스가 없냐 이런 구체적인 그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고검장 6명의 이날 의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도 지금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고 여기 보면 그 바로 밑에 이제 검사장들, 지검장들 17명도 지금 이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김 변호사님. 저희가 아까 고검장들도 누가 참석하고 누가 불참했는지를 알았고 지검장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일단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언론상이 그렇습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근데 뭐 윤석열 측근이라고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렇게 참여해서 나뉘었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여긴 뭐 2개 수사가 있으니까 지금 못한다. 그래서 그런 거 남부지검장이면 과연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개인 의견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근데 일선 지검장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중앙, 그 다음에 동남 북서 순서니까 동부 남부거든요. 예. 제일 큰 이제 중앙, 동부, 남부 세 검사장이 이제 불참을 한 건데,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불참하건 참석하건 본인의 자유인데, 문제는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평검사 회의. 예. 동부지검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부지검장은 불참을 했는데, 동부지검에 근무하는 평검사들은 예. 평검사 전원 명의로 문제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지검의 수장은 예. 이 성명에 불참을 했는데 밑에 평검사들은 다 평검사들은 그거를 동참한 거죠. 그러니까 부부장급 아래입니다. 예. 평검사들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그 지검의 수장과 일선 평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은 불참했죠. 불참한다는 것은 뭐 찬성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은 아직 평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부부장 35기 부부장들은 전부 다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최대 검찰청은 중앙이니까 만약에 중앙의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도 평검사회를 하는데 뭐 이성윤 지검장은 여기에 이제 그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고검장, 지검장까지 집단 행동에 나섰지만 사실 시작은 어제 평검사들부터였습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서 평검사들이 움직인다는 건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과거 한 검사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러는 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신뢰받는 검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얻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사건, 큰 사건,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칼을 정확하게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사청사 좋아합니다. 즉 정치권에 빌붙어서 이때까지 잘못했던 선배 당연히 찍어내야 됩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17년 전 저 때보다 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앞서 이제 고검장, 지검장 얘기를 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평검사들 최동욱 전 총장 사퇴 후 7년 만에 집단 행동인데 이게 좀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검사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징계를 요청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불만도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특히나 이제 검사 동일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검장 6명, 지검장 17명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지금 뭔가가 규명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컨대 윤석열 총장도 한 점 부끄럼 없다.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규명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의 실체가 정확히 안 드러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거기에서 사실상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불법 부당한 거거든요. 그것이 증명될 때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소명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식구 감싸는 거 이상이 아니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히나 이제 평검사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고검장, 지검장들은 뭐 거의 차관급이고 굉장히 중진들인데 예.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신중하게 움직였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김관욱 교수님 일단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김경진 의원님. 예. 평검사 내부가 제일 들끓고 있어서 뭐 나치에 글쎄 괴벨스가 떠오르는 하루다. 직업 잘못 선택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드는 아침이다. 뭐 일부 검사들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수치로 봤을 때 350명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검찰 내부가 명수가 만약에 채워진다고 하면 수치로 이게 누군가가 검란 수준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검난이라고 하는 난자 단어에 대단히 불편한데요. 그렇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검사들이 판단하는 법무부 장관의 어떻게 보면 행정적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평균적인 검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현 정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이 마치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 수사 없애는 거. 거기에 대해서 형사소송 개정할 때 검사들이 단 한 번도 반대를 안 했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절대 반대 의견 피력한 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도입하겠다고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안 만들고 통과시킬 때 그때도 문무일 총장이나 지금 윤석열 검사장, 당시 검사장이나 검사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의 과정들이 현 정권의 불편한 수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사팀을 해체하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다양한 압력을 제시하고 드디어 결국은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까지 이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의사를 피력한 거고요. 저게 숫자가 350명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찰 전체의 평균적인 어떤 생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낸 거니까 예. 거기다 검란이라고 붙이는 거는 예. 아니다. 네, 이 말씀이시군요. 일부 평검사들 혹은 뭐 고검장, 지검장들 목소리 내고 있는데 뭐 검찰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잘 알려져 있는 진해현 부부장 검사는 이게 지금 평검사회 조폭인지 혼동된다. 라는 의견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 검찰 내부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 뼈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매우 유감이다. 본인들 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당도 이 검찰 내부에 이 들끓는 분위기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검찰 안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많은 분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최후의 어떤 이 책임, 국정의 책임은 모두 다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추미애 장관이 특히 이제 뭐 이런 예컨대 이제 뭐 직무 배제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지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 속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뭐 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단 행동이 자제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은 어차피 쟁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그런 소송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어떤 승부를 가르는, 그래서 운명을 가르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기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이다. 너무나 소모적으로 한 1년을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해소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일부 시민단체들도 추미애 장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물들의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쿠데타이다? 그럼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런 인사조처 같은 것들은 그럼 쿠데타에 대한 어떤 체벌적인 그런 진압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현실과 다른 인식들이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가져왔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문제의식, 이 정부에 대한 그 의심에서부터 어떤 믿음의 붕괴. 예. 이도원 의원님. 네네. 전직 검찰총장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 특히 김순환 전 총장은 유신 때 야당 총재에 대해서 직무정지한 것을 연상케 한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죠. 윤석열 총장이 43대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한 40여 분의 전임 총장이 있는데 그중에 한 20분 정도가 그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마 현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그 특별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입장을 밝힌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인지 조금 그 관망하다가 그제부터 사실 좀 익명을 통해서 검찰총장의 입장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얼굴을 내밀고 김준규 전 총장, 그다음에 김수남 전 총장, 그리고 김종빈 전 총장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히틀러, 김정은도 나오고 유신도 나오고 아마도 그 검찰총장이기도 하지만 법조인의 전문 지식이나 양심으로 비춰볼 때 이 문제를 가만히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전직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그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철회하는 취지의 그 입장을 냈고 지금 아마 민변도 현 정권과는 굉장히 가깝게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민변에서도 지금 뭔가 입장을 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서초동 분위기, 검찰 내부 분위기, 이 법조인들 분위기 이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추미애, 윤석열, 조국, 직함을 생략했습니다만 이 세 명과 다 인연이 있다. 그래도 윤 총장은 임기를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교수가 했거든요. 어떤 인연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얘기 우리가 왜 강조하냐면 비교적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예. 특별히 내가 추장관으로 친하고 윤 총장 이게 아니라 난 셋 다 인연이 있으니까 친송한 게 말하면 난 다 똑같다. 다만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강조하는 거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임기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에서 현 야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자기와 생각에 다른 검찰총을 저렇게 압박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이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정권이 반복일 때마다 그것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누가 정권을 잡던 간에 법무부 장관 보내가지고 총장 마음에 안 들면 날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보장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철우 교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신이 떠오른다는 전직 검찰총장 얘기 그리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인 고검장도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의 집단 움직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